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63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닥이고요. 오늘은 오랜만은 아니죠? 한 주 만에 혼자서 녹음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우리 얌타이 씨를 데리고 할까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걔를 데리고 매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이거를 들으시는 얌타이 씨는 또 걔라고 불렀다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컴플레인을 거시겠죠? 어쨌든 오늘은 좀 조용하고 짧게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일요일 밤 10시 30분인데요. 일찍 자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내일은 아침부터 일정이 빡빡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 계속 일이 좀 계획되어 있어서 조금 지금 좀 겁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일정이 조금 꼬이고 일이 많아진 이유는 엄마의 수술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엄마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릎 관절에 연골이 다 나갔으니까 거기다 인공관절을 넣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하고 나서 괜히 했다 하고 후회하고 뭐 차도가 별로 없고 아프기만 한 분들도 있으시고 수술을 했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그 이후로 이렇게 여분의 인생을 살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모든 수술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수술을 할지 말지가 너무 고민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계속 걱정을 하셨고 수술을 안 하고도 이제 인공관절 수술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가 해봤자 좋은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의사도 있대요. 그래서 뭐 명의 이런 데 TV에 나온 경희대에 누구 선생님을 찾아서 만나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병원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냥 엄마 엑스레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막 찍어보더니 상태를 보고 뭐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하는 게 문제지 지금 어머님처럼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해야 된다. 수술하실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간 건 아니었으니까 아닙니다 하고 돌아와서 이제 오랜 고민 끝에 이제 엄마 친한 친구분이 수술을 하신 병원에서 그 선생님한테 수술을 하기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옆에서 그 엄마 친한 친구분이 수술하니까 너무 좋다. 너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할까 말까 해서 할까로 마음이 많이 기울으셨던 거죠. 그래도 이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병원에다 가서 보시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하고 싶으면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마음이 굳게 먹어지지 않아가지고 혹시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나 해서 다른 병원도 다녀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했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병원에 다시 저 이제 수술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더니 그 진료를 받던 게 너무 오래전이라서 다시 진료부터 다시 보고 그때랑 지금 이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예약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몇 개월 전에 예약을 겨우 잡아가지고 진료를 보고 그 진료 상황에 맞춰서 수술 날짜를 잡은 게 근데 작년부터 쭉 해가지고 올 4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의료 파업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나 없나 막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 수술 전에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던데 한 달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찍으면서 그 검사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검사 때 이제 다음 주 수술이야. 근데 의사가 지금 의료 파업 기간이라서 다른 의사들이 정상화가 안 되어 있어서 수술을 하면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당신처럼 나이도 많고 뭐 당뇨니 혈압이니 이런저런 합병이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사태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줄 의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는 건 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기한도 없이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수술을 다 취소된다던데 왜 우리 엄마 수술은 한다 말이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그 임박해서야 이제 취소가 돼가지고 약간 엄마가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몇 주를 지내셨죠. 그게 4월 말이었는데 5월 중순쯤에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수술을 원하시면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수술을 하실 수 있다. 입원하시겠냐. 그래서 엄마는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그냥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에 입원을 하시고 화요일에 수술을 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을 하는 그런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술 후에는 이 할머니들은 가만히 재활을 하면서 이 운동만 겨우겨우 하고 무릎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또 집에 계시면은 뭐 방도 닦고 집안일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보통 많이들. 그래서 이제 재활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수술 후가 예후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재활병원 같은데 요양병원 같은데 딱 들어가서 시간 맞춰서 재활치료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언니들 다 직장 다니고 저도 지방에 있으니까 엄마랑 같이 못 있어서 재활병원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만 생각하고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엄마 사전에 수술 전에 검사하러 다닐 때 모시러 다니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 작은 언니가 일을 잠깐 쉬고 있어가지고 다 모시고 다녔고 뭐 정 안 되는 날은 이제 큰 언니가 휴가 내고 가고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으면 제가 갔는데 저가 그때 그날 좀 안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입원 날인데 막상 월요일에 입원을 시킬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큰 언니도 휴가 내기가 애매했고 뭐 작은 언니는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시간을 빼기가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아주 중요한 일정만 아니면 시간을 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아무 약속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아침에 일찍 서울에 가서 큰언니 집으로 가서 엄마를 모시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거였는데 차량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택시 타고 가야 되나 그랬는데 다행히 형부가 출근을 조금 늦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영업을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형부 차를 타고 출근을 했고 그냥 언니도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오전에 출근했다가 외출을 잠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고 이제 입원을 하고 나서 뭐 외래로 가서 의사도 만나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런저런 준비가 있어요. 뭐 수술 후에 신을 신발도 사고 그 걷기 연습을 할 보행 보조기 같은 것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그 엄마 친한 친구분이 수술을 먼저 하셔서 그 보행 보조기가 있어서 그거를 주겠다, 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드려서 그거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냐, 뭐 갖다 주시겠다 그랬다가 피곤하니까 제가 받으러 갔다 왔죠. 아주 멀진 않아서. 뭐 그런 식의 일들을 월요일날 마쳤고, 이제 화요일은 수술인데, 화요일날은 저희 큰언니가 휴가를 내서 하루 종일 같이 있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서울 갔다가 저녁에 오고, 화요일날은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는 같이 못 하지만 왠지 수술 후에 좀 그냥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서울을 한번 갔죠. 아니다. 화요일날 안 가고 수요일날 갔었나?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지금 기억이?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갔나 봐요. 근데 지금 약간 정신이 없었던 게 월요일날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 기차 시간이 9시 뭐 35분 기차였는데 그냥 당연히 9시 45분 기차라고 생각하고 제가 룰루랄라 타슈를 타고 대전역에 갔어요. 37분에 도착했는데 그때 표를 보니까 35분 기차였다는 거야. 이미 떠났죠. 그래서 갑자기 막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당황해가지고 어쩌면 좋나. 진짜 이런 실수를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약속 전에 막 30분 전에 가 있는 사람인데 기차 시간 전에도 그래가지고 가서 그 창구에 가서 내가 방금 기차를 놓쳤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냥 그거 취소하고 뭐 반환 수수료 몇천 원 물고 다행히 입석표가 하나 남아있어서 다음 시간 뭐 몇 분 후에 20분인가 30분 후에 있는 기차에 입석표가 있어가지고 입석을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석을 타고 이제 가서 엄마를 입원시켜드리고 뭐 마지막 다 일 보고 큰언니가 퇴근하고 또 병원에 와가지고 같이 엄마 보고 이제 큰언니가 고생했다고 저녁을 사주고 싶은데 이제 기차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몇 시에 돌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대충 계산해가지고 뭐 한 9시 반 기차 타면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막 큰언니가 저녁을 사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막 급하게 어디서 막 그 토스트 같은 거 사가지고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차에 앉았어요. 그래서 토스트를 막 먹고 이제 한숨 돌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기 제 자리인데요 이런 거. 아닌데요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래서 표를 보여줬는데 뭐 시간 뭐 차량 번호 좌석 번호 다 맞아. 그래서 저 제 자리 여기 맞는데요. 그분도 이상하네 제 자리인데 이러면서 둘이 표를 봤는데 표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 자리인데요 하셨던 그분이 내일 표시네요 이런 거예요. 완전 너무 놀랐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막 일단은 다른 자리로 막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갑자기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너무 과부하가 걸렸던 거죠. 엄마 수술을 제가 입원시켜야 된다는 긴장도 있고 하루 종일 피곤하기도 했고 이러니까 막 아침에 기차 타고 서울 갈 때부터 막 기차 놓치고 내려올 때도 표를 엉뚱한 걸 끊어가지고 그래서 막 몇 칸 옮기니까 그 차량과 차량 사이에 그 문 앞에 간이 좌석 있잖아요.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승무원을 기다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있는데 또 막 거의 한 정거장 지날 때까지 제가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왔는데 거기는 수서 다음이 뭐 동탄이기도 하고 평택이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한 역을 지났어. 그리고 나서 승무원을 만나가지고 제가 알고 보니까 내일표를 끊었더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취소하시면 되고 그 기차 탔을 때도 표를 끊을 수 있으니까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리겠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처리해 줬는데 근데 좌석이 있다고 해서 수서에서부터 이제 내가 이미 한 몇 시 30분쯤 한 정거장을 왔지만 제가 수서부터 타고 왔으니까 수서에서 대전 표를 끊는 건 맞아요. 근데 차량 위에서 표를 끊으면 50%를 돈을 더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뜨악해가지고 근데 뭐 제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좌석 있으니까 저희 가서 타세요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저는 제가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이걸 가지고 교환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해줄 줄 알고 그 승무원 분을 기다렸던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취소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표를 구해가지고 끊었으면 됐었던 거예요. 뭐 그러니까 출발하고 나면 표를 못 끊겠지만 그 다음 역부터 대전까지 표를 끊고 그 추가 부분에 대한 운임만 내가 냈어도 10,000원보단 싸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채로 월요일을 보내고 화요일에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저 예술로 시작했으니까 그런 다른 예술가분들이랑 미팅하고 회의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집에 왔는데 진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집에 돌아와가지고 거의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 잤는데 화요일 날도 그 회의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제대로 막 정리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막 쓰러져 잤고 수요일 날은 또 서울에 갔어요. 이제 그 화요일 날 수술했을 때도 왠지 가봐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그날 일정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갔고 수요일 날은 일정이 없으니까 그냥 왠지 가봐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올라가서 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을걸요. 그래서 수요일날 올라가서 엄마 보고 점심때 잠깐 인사드리고 큰언니랑 식사하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때는 수요일날 왠지 제가 그 얘기도 있다. 지금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리 있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오락가락.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저희 큰언니가 혹시 너 내일 또 올라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 언니도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자기도 와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겠죠. 그러니까 휴가를 내긴 했는데 저녁에 좀 무슨 일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올 수 있으면 올게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월요일에 오고 화요일에 또는 못 오겠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날 제가 예술로 미팅이 있었고 예술로 미팅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온다고 해봤자 거의 저녁 시간인데 제가 그렇게 와서 저녁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대전에 내려가는 것도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선 이제 바로 간병인 분을 이제 모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마치고 나서부터는 간병인이 오셔가지고 엄마를 돌봐주고 계셨고 그러니까 저는 또 엄마가 뭐 성격 좋으셔가지고 누구하고나 잘 지내시고 그 병실에 계신 다른 분들하고도 막 인사하고 지내시는 편이긴 한데 그냥 또 막 간병인이 있다고 해서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기도 또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서울에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일할 걸 다 따들고 가가지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엄마 얼굴 잠깐 보고 근처 카페에서 막 일하다가 저녁 때 다시 한번 얼굴 보고 그렇게 내려올까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냥 점심 때 잠깐 큰언니랑 같이 가서 얼굴 보고 큰언니랑 점심 먹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 금, 토, 일 오늘까지 됐죠?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 이제 시간을 내려면 낼 수 있잖아요. 이제 프리랜서는 물론 할 일들이 계속 있지만 그래서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지금 일주일에 2번 서울을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다른 일에 너무 지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계속 정기적으로 이거 팟캐스트도 하고 뉴스레터도 하고 예술로 미팅도 하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3주 만에 돌아오는 SBS 사까마까 칼럼 마감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약간 왠지 이 정도는 자식된 도리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엄마가 이번에 계신데 이렇게 안 가봐도 되나? 내가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론 저희 오빠는 나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입원 전에 어머니 모시고 서울로 데려다 주는 것까지 하고서는 지금 내려가서 못했어요. 그래서 오빠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게 문을 닫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빠도 만약에 엄마 입원시키거나 뭐 해야 되는 날에 정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가게 문 닫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도 정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조정해서 갔겠죠. 근데 이제 지금 뭐 대충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막 계속 한 번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또 퇴원하는 날 지금 오늘 퇴원을 하셨거든요. 퇴원하는 날 한 번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와 너무 피곤해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도 계속 있고 제가 지금 독립출판물 내려고 하는 거 계속 교정 보고 정리해가지고 샘플 인쇄 맡기고 이런 일정이 있는데 지난주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지 해야 돼서 지금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지금 이렇게 기운이 빠져 있는데 또 약간 곁길로 세자면 세상에 제가 그 교정 보는 거를 거의 몇십 페이지 한 거가 약간 어플이 불안해서인지 다 날라갔더라고요. 제가 아이패드로 교정을 보는데 그래가지고 또 막 좌절해가지고 다시 하고 막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튼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엄마 퇴원할 때 내가 같이 가서 보고는 싶은데 지금 다른 일도 있고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못 갈 것 같고 내일 엄마 재활병원에 입원시킬 때는 뭐 갈 사람 있냐 언니 휴가 냈냐 만약에 휴가 못 낼 것 같으면 내가 월요일에 있는 일정 취소하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취소는 하지 마라.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또 이제 고맙고 마음도 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제가 오랜만에 그 논문 쓰는 중국인 학생분의 한국어 과외 업무를 도와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저의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일 약속이 10시부터 1시였는데 그냥 빨리 마치고 서울 가려고 시간은 9시부터 12시로 바꾸고 이제 내일 엄마 이제 큰언니가 재활병원으로 입원시키고 나서 제가 일 다 마치고 오후쯤에 서울 가서 엄마 뵙고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작은 언니도 지금 새롭게 저희 작은 언니도 자영업을 하는데 새롭게 개업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 바쁜데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7시에 출근해가지고 집에 퇴근해 오면 10시래요. 그래서 시간이 전혀 안 나는데 일요일 날은 조금 늦게 열어도 되니까 오늘은 병원 들러가지고 엄마 보고 퇴원하는 거 조금 같이 도와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으로 작은 언니가 지금 막 개업을 해가지고 너무 바빠서 엄마 병원 갈 수 없다라는 거는 그냥 작은 언니 본인도 가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게 못 되니까 안 간다라는 거를 온 가족이 다 알고 있고 본인이 되게 지금 막 잘 챙기고 잘 엄마를 돌보고 싶은데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왠지 내가 안 간다고 하면 전 대전에 사는데도 안 간다고 하면 막 제대로 막 출근도 안 하고 시간도 많은 애가 안 가네 이런 마음이 내 스스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나 언니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어저께 엄마랑 통화하면서 엄마 내가 가보고 싶은데 나도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다 했더니 엄마 오지 말라고 지금 간병이 있어가지고 그냥 괜찮고 뭐 병원에서도 잘 지내고 있고 물리치료사도
우리 집이 나주인데 나주 사람이어가지고 동양 사람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 엄마 운이 되게 좋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마음이 놓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내일 서울에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면 또 되게 피곤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둘러 오늘 녹음을 하고 내일 업로드를 준비해 놓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퇴원하고 나면 2주 후에 재활을 한번, 그러니까 외래 진료를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큰언니가 휴가를 낼 수 없는 요일인 거예요. 수요일인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기들끼리 큰언니 아들, 그러니까 엄마의 손주, 저희 조카가 지금 대학 졸업해가지고 성인인데 그날 자기 시간이 된다 해가지고 모시고 갈 수는 있다고 했는데 이제 큰언니가 나 시간 되냐고 물어봐서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했더니 다행히 제가 그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날 내가 모시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너무 바쁜데 모든 일 다 취소하고 내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쾌히 갈 거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는 저도 뭐 하고 싶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 마음이 좀 계속 힘들었던 거죠. 내가 엄마가 서울에서 입원해 계시고 서울은 대전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야. 그러니까 충분히 가볼 만한 정도의 거리에 계시고 그냥 또 어떤 현실적인 얘기로는 뭐 병원비 같은 거를 제가 하나도 안 내니까 제가 언니들이 다 알아서 하고 막 간병인이나 재활병원 이런 것도 다 언니들이 알아서 하시니까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 여행 갈 때도 언니들이 막 경비 내고 막 그러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여행 경로를 알아본다던가 운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엄마한테 모르겠어요. 저는 막 가족을 막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나는 주는 것 서로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이 그냥 담백한 관계로 살자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냥 조금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마음은 좀 다른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즈니스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저는 언니나 엄마나 가족들을 굉장히 안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그냥 평범한 가족이거든요.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도움 주고 마음 아파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어서 그냥 근데 이제 전보다는 확실히 좀 더 가족주의적인 사람이 된 것 같다. 제가 같이 오랫동안 그 대화 모임을 하고 있는 동료 상담 그 멤버분들도 바닥이 옛날에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엄마 때문에 막 속상하기도 하고 상담선생님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조금 더 달라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거를 소화하는 마음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어서 좀 힘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수술이라는 게 큰일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사실 제가 원고도 써야 되고 뭐 할 일들이 계속 있지만 이게 당장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꼭 해야 되는 정해진 일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나는 이렇게 뭐 책을 만들고 글을 쓰고 계속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쌓아두는 일이 직장인의 출근해서 하는 일이라고 똑같다고 나한테 스스로 계속 마음으로 되뇌이고 인정시키려고 하지만 이게 당장 뭐 의뢰받은 일이라거나 돈으로 바뀌지 않는 일이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가시화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그래서 이런 거 좀 미루고 그냥 뭔가 나 자식으로서의 도리나 의무를 더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뭐 다는 아니지만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2번 이상 가지 않았다 서울에 엄마 몸병을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내일은 한번 가고 그 다음 주에 외래 갈 때 모시고 가는 정도의 그러니까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게 나도 이 정도면 됐다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막 너무 막
막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막 효도를 너무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그냥 자꾸 어영부영 하게 되는데 빨리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거 편집해가지고 업로드 준비하고 서울 잘 다녀올까 봐요. 수술은 잘 되셨고요. 지금 나이가 많으시니까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사를 찍고 관절을 넣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몇 년이래. 바로 후나 몇 주 후에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위험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는 경과도 되게 좋고 뭐 재활도 잘 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힘드시긴 하는데 잘 따라가 주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요양병원, 그 재활병원 엄마가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언니들이 약간 아니 그러면 집에 엄마 혼자 있으면서 막 집안일 할 수도 있고 막 운동도 해야 되는데 누구라도 있어야지 되지 않겠냐 우리가 집에서 계속 보여줄 수만 없는데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랬는데 이제 엄마는 나 안 가도 될 것 같고 의사도 안 가도 된다고 했다. 그 휴게실이나 먼저 말한 사람들하고 수술한 사람들하고 얘기해봐도 다 괜찮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겨우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보낸 거죠.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괜한데 돈 쓴다고 또 생각하실 테니까 그러면서 아까 막 통화하는데 아우 막 누구 집 큰딸네 집도 못 있게 하고 작은 딸네 집도 못 있게 하고 막 나주로도 못 가게 하고 진짜 다들 엄마를 짐으로만 생각하나 보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시겠지만 그래서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다 엄마 걱정하고 엄마 수술된 거 만에 하나라도 혹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하자고 우리가 이러는 건데 돈 아까워서 그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시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있어서도 내가 뭐 어떤 역할이나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막내니까 그냥 고마운 일이죠. 언니들이 다 그런 부담과 그런 거를 다 져지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막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많이 이제 어른 노릇을 해주시니까 고마운 일이고 그러면 저는 그 외의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 더 좋은 거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안 해도 된다라던가 그냥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좀 더 나이가 드니까 적극적으로 왜냐면 제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장녀이거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걔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고 그냥 안 했던 사람이니까 할 줄도 모르고 당연히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안 부르고 혼자 고침 같은 거를 쓰고 막 강연하러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내 일 아니다라고 해도 되는 것인가 이제 약간 그런 괴리감 같은 게 느껴졌던 건데 뭐 안 해봤던 일이니까요. 차근차근 배우고 익숙해지고 저한테 맞는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좀 짧게라도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김보람 작가를 다시 만날 거거든요. 그때는 또 이제 뭐 예술로 얘기라던가 지금 독립출판 만들고 있는 얘기라던가 이런 거 하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